3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발표할 논문의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논문의 제목이 이 논문의 전부이자 가설과 답입니다. 그렇다면 이 논문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논문의 키워드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논문의 제목에서도 보았듯이 CM, 셀레브럴 말라리아는 뇌 말라리아를 의미합니다. 스타틴이란 HMG, CoA, 리덕터스 인히비터로 주로 심장혈관 질환의 치료에 처방되었던 약물입니다. 본래 콜레스테롤 합성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스타틴이 신경염증을 조절하는 기능도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다음으로 이 논문의 배경과 논문의 목적을 설명하면서 논문의 가설과 실험 결과, 답을 설명하겠습니다. 전 세계 40% 인구가 플라스모디움 계열의 원충에 의해 감염되는 말라리아라는 질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플라스모디움 펠시파럼이라는 원충은 뇌 말라리아를 포함하는 심각한 말라리아 증세를 야기합니다. 플라스모디움 펠시파럼 감염자 중에 1%만이 뇌 말라리아로 진행되지만 생존율이 10%에서 20%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혹여나 심각한 말라리아, 특히 뇌 말라리아에서 살아남은 아프리카의 아이들은 신체적, 신경적, 인지적으로 장기적인 장애에 시달립니다. 심각한 말라리아 증상에서 벗어나도 이런 후유증 때문에 완전히 병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의 연구는 쥐의 연구 모델에서 인간과 같이 뇌 말라리아를 겪은 후에 인지장애가 발생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쥐의 연구 모델에는 플라스모디움 베르게이 ANKA라는 말라리아 원충에게 감염되어 치료 이후에 인지장애가 나타났습니다. 이하 PBA라고 하겠습니다. 인간의 말라리아 후유증과 같은 점은 통상적인 항말라리아제에 의해 치료가 된 후에 인지장애가 추가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실험의 목적은 쥐 모델을 이용하여 스타틴이 뇌 말라리아 이후에 인지장애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것을 인간에게 적용할 뿐만 아니라 뇌 말라리아와 유사하게 인지장애를 유발하는 다른 질병들에도 스타틴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합니다. 실험의 실험군은 말라리아에 감염된 쥐에게 스타틴의 일종인 로바스타틴과 항말라리아제인 클로로킨을 투여한 그룹이 있고 대조군으론 항말라리아제인 클로로킨만 투여한 그룹이 있습니다. 인지장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두 가지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하나는 오픈필드 테스트이고 다른 하나는 스텝다운 이니비터리 왼쪽의 RBC 그룹은 말라리아균을 투여하지 않은 대조군으로 어떠한 말라리아 장애와 인지장애도 없는 일반 쥐 그룹입니다. 로바스타틴을 투여받은 실험군의 쥐들은 정상적인 쥐와 유사한 인지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뇌 말라리아 이후의 인지장애는 신경의 염증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의 결과들은 로바스타틴이 신경염증을 줄여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실험 결과들입니다. 신경염증의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들은 다음의 자료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모세혈관의 밀도와 백혈구와 염증이 발생한 혈관 내피와의 결합. 두 번째로, 오데마 ICAM-1, CD11B mRNA 수치, MOX-1 mRNA 수치입니다. 마지막으로, 활성산소 수치와 시토카닌의 농도입니다. 이 지표들은 항말라리아제만으로 단독으로 투여하였던 대조군과 비교하면 로바스타틴을 추가적으로 투여하였을 때 정상의 수치들에 가깝게 나타났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실험은 뇌 말라리아 말고도 세균성 폐혈증에도 같은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세균성 폐혈증은 뇌 말라리아와 유사한 심각한 신경감염 증후군입니다. 폐혈증의 치료 이후에 인지장애에도 로바스타틴은 뇌 말라리아의 경우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스타틴의 보조적 투여는 신경염증을 줄여서 뇌말라리아 이후의 인지장애를 막는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또한 이 결론은 세균성 폐혈증에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비슷한 증상의 심각한 신경감염 증후군들 이후에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인지장애에 스타틴의 보조 투약이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사실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이 신경염증과 스타틴의 작용에 대한 정확한 화학적 기작은 밝혀진 바가 없으므로 인간에 적용하기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저자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가 바라본 이 논문의 한계 또한 이와 일맥상통합니다. 인간에게 심각한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원충은 플라스모디움 펠시파럼이고 이 논문에서 사용된 쥐의 말라리아를 일으킨 두 케이스에서 증상과 병원균이 유사하기는 하지만 임상적 적용을 위하여 정확한 화학적 기작을 아는 것은 필수적일 것입니다. 또한 정확한 기작을 모름으로써 뇌 말라리아나 세균성 폐혈증 이외의 유사한 염증 증후군들에 똑같이 스타틴을 적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정확한 기전을 통해 이 효과를 귀납적으로 추론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1조 질문에 대해 답하겠습니다. 1조의 첫 번째 질문은 문항 3-2에서 답으로 그렇다라고 하였는데 과연 연구 결과가 충분히 답이 되었을 것인가 입니다. 1조는 분자적 메커니즘이 알려지지 않음을 들어 연구 결과의 확실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인정합니다. 따라서 일부만 제시되었다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다만 이 논문의 가설인 스타틴이 신경염증을 줄여서 뇌말라리아에 걸린 쥐 모델의 뇌말라리아 치료 이후에 인지장애를 막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 결과 자체는 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 것입니다. 스타틴이 신경염증을 줄인다는 결과 자체는 실험을 통해서 제시되었고 뇌말라리아 치료 이후 인지장애를 스타틴이 막는다는 결과 또한 제시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이 논문의 한계와 관련지어 논문을 평가하지 못한 것은 실수였습니다. 1조의 두 번째 질문은 한계점에서 로바스타틴의 보조적 투여는 CM 치료 이후에 후유증인 인지장애뿐만 아니라 폐혈증 이후 인지장애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폐혈증 말고도 다른 염증 질환에도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을 왜 지적하지 않았는가입니다. 사실 이 질문을 처음 받았을 때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질문이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조는 평가표에서 스타틴이 다른 염증 질환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그 추론은 분자적 메커니즘의 규명 때문에 어떤 것을 지적한다고 하는 것은 언급한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고 비판한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1조에선 비판의 의미로 사용하여 다른 증후군에 적용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저희 조가 한계점에서 지적한 바로 1조에서 평가표를 잘못 해석하여 질문에서 실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